선교사의 귀. 런던 베이커가의 우리 집으로 돌아와 보니 전보 한 통이 와 있었다. 홈즈는 그것을 읽고는 잠옷 재미있다는 듯 장난기가 어린 표정으로 나에게 던져 주었다. 내용은 마이너스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음. 이라고 되어 있고 발신지는 바덴이었다. 나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게 뭔가? 기억하고 있겠지만 내가 자네에게 전보를 쳐서 슐레진 거. 박사의 왼쪽 귀가 어떻더냐는 질문을 했는데 자네는 답장도 없었지. 그야 박사 일행은 이미 바덴을 떠나서 살펴볼 수가 없었잖아. 맞아. 그래서 나는 다시 앵리셔 호텔의 지배인에게 같은 질문에 전보를 쳤지. 이게 그 회답일세. 이 회답에서 뭘 알았단 겐가? 우리의 상대가 극히 교활하고 위험스러운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네. 남미에서 왔다는 선교사 슐레징거 박사란 예수파는 피터스라는 바로 그 작자일세. 이 남자는 호주에서 손꼽히는 악당으로 알려져 있네. 마음이 약하거나 신앙심이 깊은 독신녀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데 프레이저라는 여자가 그 조수 노릇을 하고 있네. 이번 사건에 선교사가 등장했다고 하기에 감이 잡히더군. 그래서 그의 특징인 왼쪽 귀의 모습을 물어본 것인데 너덜거리는 귀라니까 이제 확증을 잡았네. 귀가 그렇게 된 것은 술집에서 행패를 부리다가 술집 아가씨가 물어뜯어서 그런 꼴이 되었다더군. 레이디 프랜시스가 이런 악당의 손에 걸려든 이상 마음을 못 놓겠는걸. 그녀는 이미 살해되었거나 아니면 어딘가에 갇힌 상태이기에 도분이 양을 비롯한 친지들에게 편지 한 통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네. 현재 런던에 있겠지만 그 은신처는 알 길이 없고. 하여간 허드슨 부인의 특별 요리를 배불리 먹고 나서 찾아 나서 보세. 경시청의 레스트레이드 경감에게도 알려주고. 수백만 명이 들끓는 런던에 섞여 들어온 세 사람을 찾아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 갈래로 수소문을 해봤지만 알 길이 없었고 슐레징거가 출입할 만한 장소는 이잡듯 뒤져보았으나 허사였다. 초조한 나날이 일주일가량 흐른 어느 날 갑자기 한 줄기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웨스트민스터로에 있는 보빙턴 전당포에 옛 스페인 양식의 은과 다이아몬드로 된 목걸이가 들어온 것이다. 저당을 잡힌 사람은 목사 차림에 체구가 크고 수염이 없는 남자였다는데 장부에 적힌 주소와 이름은 가짜였다. 귀가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하나 인상으로 보아 슐레징거가 틀림없었다. 필립 그린은 레이디 프랜시스가 걱정이 되어 그동안 3번이나 홈즈를 찾아왔었다. 그 3번째는 그러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낸 지 1시간도 안 되어서였다. 그린 씨의 그 큰 몸집에 걸친 옷이 헐렁해 보였다. 근심 걱정으로 살이 빠진 것이다. 홈즈는 그린과 얼굴을 대하기가 무섭게 말했다. 놈은 레이디 프랜시스의 보석들을 전당포에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손을 쓸 때가 왔습니다. 내가 할 일은? 그들은 당신을 모르고 있겠지요. 얼굴을 마주친 일이 없으니까요. 놈은 또 어느 전당포에든 나타날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놈을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후하게 쳐주었고 까다로운 질문도 하지 않았다니까. 돈이 궁하면 다시 보빙턴 전당포로 찾아올 겁니다. 전당포 주인에게는 내가 편지를 써서 당신이 전당포 안에 잠복해 있을 수 있도록 부탁해 두겠으니 그자가 나타나거든 뒤를 밟으십시오. 하지만 경솔한 짓은 절대 삼가십시오. 특히 폭력을 쓰면 이를 그르치게 됩니다. 은신처만 알아내고는 곧장 이리로 오십시오. 이틀이 지나도록 그린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그러나 사흘째 되던 날 저녁 그린이 흥분한 나머지 부르르 몸을 떨며 뛰어들어왔다. 나타났어요. 빨리.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홈즈가 그린의 손목을 잡고 의자에 앉히며 물었다. 일어난 일을 순서대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불과 1시간 전의 일입니다. 이번에는 여자가 나타났는데 갖고 온 목걸이가 요전에 그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었기에 전당포 주인이 나에게 눈짓을 해주었습니다. 여자는 키가 크고 얼굴이 푸르며 족제비같이 작은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홈즈가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여자입니다. 여자가 전당포를 나서자 곧 뒤를 밟았습니다. 여자는 캐싱턴 로를 지나 어느 가게로 들어가던군요. 홈즈 씨, 그건 장의사였습니다. 홈즈가 흠칫 놀라며 물었다. 그래서요? 여자가 장의사 주인과 이야기하더군요. 나도 시치미리 떼고 장의사 안으로 들어가서 관을 고르는 채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너무 늦는군요. 라고 푸념하자 주인이 굽실거리면서 변명을 합디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흔한 물건이 아니어서 시간이 걸립니다.
그때 여자가 흘끗 나를 바라보았기에 나는 관의 값을 물어보고는 먼저 밖으로 나와 골목 속에 몸을 숨겼습니다. 여자는 경계를 하기 시작한 모양인지 그곳을 나오자 주위를 둘러보고는 지나가던 마차에 올라탔습니다. 나도 늦을세라 마차를 집어타고 그 뒤를 밟았지요. 여자는 브릭스턴 로의 폴트니 광장 36번지에서 내렸습니다. 나는 그대로 그 앞을 지나쳐 길이 구부러진 곳에서 마차를 내려서는 그 집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누굴 봤나요? 창은 모두가 캄캄하고 아래층 방 하나에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덧문이 닫혀 있어서 안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 주위를 서성거리며 어찌할 것인가를 궁리하고 있는데 포장을 두른 집마차가 와서 집 앞에 멎었습니다. 두 사람이 내리더니 마차 안에서 무엇인가를 내려 현관의 계단 위로 끌어올렸는데 그것은 관이었습니다. 뭐라고요? 나는 곧장 안으로 뛰어들려고 했지요. 그때 문이 열리고는 인부들이 관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연 것은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문득 나를 바라보았는데 내가 아까의 그 남자라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여자가 흠칫 놀라며 황급히 문을 닫았으니까요. 당장에 쫓아 들어가고 싶었으나 당신과 한 약속도 있기에 이렇게 이곳으로 달려왔지요. 홈즈는 편지지에 급히 무언가를 쓰면서 말했다. 잘하셨습니다. 영장 없이는 정식으로 수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갖고 가 경찰에게 법적인 영장을 받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소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보석을 강탈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꼭 레스트레이드 경감을 만나십시오. 하지만 그 사이에 프랜시스가 살해될지도 모릅니다. 그 관을 왜 사들였을까요? 프랜시스가 아니면 누구를 넣으려고 한 걸까요? 우리가 곧 그리로 갈 생각입니다.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쪽 길은 우리에게 맡기십시오.